안녕하십니까. 알렌의 서재 심전도 강의를 맡은 조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은 1강 심장생리, 심장이 뛰기까지라는 부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전도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심장생리에 대해 필수적인 내용만 빠르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가적인 설명은 강의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강의가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심장은 좌심방과 우심방, 좌심실과 우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심방과 우심방이 동시에 뛰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과 우심실이 동시에 뛰어야 합니다. 자, 이게 말이 쉽지 신호가 정교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단위부터 생각해보죠. 심장세포의 대부분은 마이오카디알셀, 심근세포입니다. 자, 이것들 역시 근육세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기적 자극을 받으면 수축합니다. 자, 근육세포의 정기적 자극은 인접한 세포들로 퍼지기 때문에 정기적 자극이 생기기만 한다면 근처 심근세포들도 자동적으로 수축하게 되죠. 자, 게다가 심근세포는 다른 근육세포들과 다르게 갭 정션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별다른 장치가 없이도 정기적 자극이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의 정기적 자극은 빠르게 퍼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빠르다 못해 거의 동시에 뛰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정기적 자극을 매우 빠르게 보내기 위한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릴 심장 전도계, 컨덕션 패스웨이입니다. 자, 그림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는 SA 노드, AV 노드, 번들 오브 히스, 번들 브랜치들, 프루키니에 파이버, 그리고 모든 심실세포들로 이어집니다. 신호는 SA 노드에서 시작되고요. 시작된 이 신호들은 AV 노드로 전달되는 동시에 심방으로도 전달됩니다. 자, AV 노드로 전달된 신호는 고속도로를 타고 거의 동시에 모든 심실세포들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심방과 심실은 수축하는 타이밍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달라서도 안 되고요.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죠. 그래야 심방이 수축하면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갈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도 속도가 느린 AV 노드를 거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A 노드에서 발생한 신호들이 무지하게 빠른 번들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잠시 쉬는 휴게소 같은 느낌인 거죠. 자, 오케이. 자, SA 노드에서 AV 노드 휴게소 들르는 거는 이해됐죠? 자, 근데 SA 노드에서 발생한 신호들이 AV 노드로만 가는 건 아니었죠. 심방으로도 간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신호들이 심실로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리면 굳이 AV 노드를 거쳐가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심실로 신호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방과 심실은 파이브러스 스켈레톤이라는 구조물을 통해 정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 신호가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AV 노드가 되는 거고 그래야만 합니다. 자, 근데 심방과 심실의 통로가 더 있게 된다면 우린 그걸 액세서리 패스웨이라고 부르고 이건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심장이 한번 뛸 때 일어나는 일을 심장 전체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장세포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마이오카디알 셀부터 보죠. 자, 지금부터 이온 3개, 나트륨, 칼륨, 칼슘이 세포 안팎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이 움직임을 시기별로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양이온이라는 점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휴지기 상태의 마이오카디알 셀은 세포막을 기준으로 밖에 나트륨이 많고 안에 칼륨이 많은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트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포 안의 막전위는 마이너스 90mV 정도예요. 자, 이런 세포가
이웃한 세포로부터 전기 자극을 빡 받게 되면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다가 일정 수준 이상, 즉 역치 이상의 전기 자극을 받으면 전압 의존성 나트륨 채널이 확 열리면서 나트륨이 빠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세포막의 전위가 플러스 30mV까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걸 활동전위, 액션 포텐셜이라 부릅니다. 자, 이후에는 칼륨과 칼슘 채널이 순차적으로 열리는데 칼륨은 세포 밖으로, 칼슘은 세포 안으로 이동합니다. 자, 칼륨이 나가는 건 재분극을 일으키고요. 칼슘이 들어오는 건 근육의 수축을 일으킵니다. 자, 모든 근육의 수축이 핵심이죠. 핵심 기능이죠. 칼슘이 들어오는 과정이 심근세포에서 핵심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칼슘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칼륨이 나가고 칼슘이 들어오고 있죠. 양이온이 교환되고 있으니까 전이의 급격한 변화가 억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이가 평평해지는 플라토우 상태가 형성됩니다. 자, 이 플라토우 단계는 마이오카디알 셀의 활동전이 곡선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는 게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플라토우가 끝나면 칼슘 채널은 불활성화되고 칼륨은 계속 나가면서 세포는 재분극이 됩니다. 자, 세포 안이 다시 음전화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이후에 나트륨, 칼륨 펌프 등으로 이온 분포가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세포는 다시 분극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탈분극 시에는 나트륨 채널이, 수축에는 칼슘 채널이, 재분극에는 칼륨 채널이 주 역할을 한다. 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노드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오카디알 셀과 다르게 SA 노드와 AV 노드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수축이 주된 기능이 아니라 신호를 규칙적으로 발생시키고 전도시키는 게 주 기능입니다. 자, 이를 위해 오토마티스티, 자동능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이들 세포막에 있는 HCN 채널 때문에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나트륨 채널이 막전이가 올라가야 열리는 것과 반대로 얘네들은 막전이가 음전화가 될수록 활성화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즉, SA-AV 노드의 세포들은 마이오카디알 셀처럼 고정된 휴지기 막전이가 없고 이전 사이클에서 재분극을 거쳐서 막전이가 충분히 음전화가 되면 HCN 채널이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나트륨이 천천히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막전이가 서서히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탈분극이 일어나고 일정 수준의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이 열려서 양이온이 우르르르르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인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자, 아까 마이오카디알 셀에서는 요 탈분극에서 나트륨 채널이었죠. 이번에는 칼슘 채널이 탈분극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칼슘이 유입이 되고 나면 칼륨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칼륨이 밖으로 나가 재분극이 이루어집니다. 자, 재분극 끝에 막전이가 다시 충분히 음전화로 떨어지게 되면 HCN 채널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무한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탈분극, 재분극 과정이 자율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자동능이라 부릅니다. 자, 참고로 칼슘 채널이 탈분극되는 것과 나트륨 채널이 탈분극되는 그래프 기울기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긴 조금 완만하고 나트륨 채널은 엄청 가파르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칼슘 채널이 천천히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정상 상태에서는 이런 SA 노드가 자동능이 가장 강해가지고 심장의 주된 페이스메이커로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심장의 모든 세포가 어느 정도 자동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SA 노드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AV 노드나 다른 세포들에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고 SA 노드가 기능을 하고 있어도 다른 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동능이 올라가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노드에서는 탈분극의 칼슘, 재분극의 칼륨 채널이라는 점, 나트륨이랑 칼슘은 항상 들어오고 칼륨은 항상 나간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기생리학적 차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앞으로 배울 심전도, 부정맥 치료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장박동을 만들어내는 페이스메이커, SA 노드와 AV 노드, 그리고 실질적인 수축을 담당하는 마이오카디얼 셀의 활동 전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활동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항부정맥제들은 어떻게 심장박동을 조절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박수와 전도 속도를 조절하는 SA 노드와 AV 노드의 활동 전이 조절 원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자발적 탈분극 기울기 조절입니다. 자, 이건 자발적 탈분극의 핵심인 HCN 채널의 활성도를 조절함으로 가능한데요. 자, 만약에 HCN 채널 활성도가 높아져서 세포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나트륨이 더 빠르게 들어오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죠. 예, 요 주황색이 더 가팔라지겠죠. 그러면 역치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활동 전이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최대 이항기 조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대 이항기 전이 조절입니다. 자발적 탈분극이 시작되는 지점, 즉 최대 이항기 전이 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만약 세포가 과분되어 가지고 평소보다 더 낮은 전위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역치까지 올라가야 될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활동 전위가 적게 발생하겠죠. 자, 세 번째는 역치 전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문턱인 역치 전위 자체를 조절하는 건데요. 만약 칼슘 채널의 활성이 높아져서 더 낮은 막전위에서도 채널이 쉽게 열린다면 역치 전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문턱이 낮아지니까 활동 전위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 HCN 채널, 칼륨 채널, 칼슘 채널의 활성도를 조절하면 노드의 활동 전위 빈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요 탈분극 기울기를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시작점 자체를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요 역치전위 자체를 낮추는 것, 역치전위 자체를 요렇게 낮추는 것,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평상시에 우리 몸에서 이런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는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 교감신경은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데 HCN 채널과 칼슘 채널의 활성도를 높이죠. 자, 그 결과 역치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역치 전위는 낮아지면서 활동 전위 발생 빈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SA 노드에서는 심박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AV 노드에서는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대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요. HCN 채널과 칼슘 채널의 활성도를 낮추고 동시에 칼륨 채널을 열어가지고 세포를 과분극 상태로 만듭니다. 자, 활동 전위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역지 전위는 올라가고 막전위 자체는 내려가 버리니까 활동 전위 발생 빈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과 반대로 SA 노드에서 심박수는 감소하고 AV 노드에서 신호 전달이 지연되거나 차단됩니다. 자, 차단이 되면 SA 노드에서 신호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심장은 뛰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외에도 혈중 전해질 농도의 불균형, 즉 칼륨, 칼슘 등의 농도가 비정상적이거나 항부정맥제를 복용할 경우에 세포막의 안정성이랑 이온 채널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자, 이것들이 노드의 활동 전위 빈도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마이오카디알 셀의 활동 전위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역시 자율신경계와 이온 농도, 이온 채널 활성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마이오카디알 셀의 칼슘 채널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서 이 플라토가 연장이 되고 그러면 심근의 수축력이 강해집니다. 자, 이온 농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 내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휴지기 막전이가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러면 역지전이까지 가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마이오카디얼 셀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기 되게 쉬워 보이죠. 왜냐하면 역지전이 여기 있는데 막전이 자체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더 쉽잖아요. 그쵸? 근데 휴지기 막전이가 높아지는 바람에 HCN 채널 활성도가 감소해 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노드에서 심박수 감소, 전도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죠? 자, 이렇게 앞에서 배운 활동전이랑 이온의 이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빠르게 심장이 한번 뛸 때 일어나는 일을 심장 전체 관점, 그리고 세포 단위 관점에서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응용해서 항부정 맥제들은 어떻게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클래스 1은 나트륨 통로 차단제입니다. 심근세포에 작용하게 되면 탈분극 속도가 늦춰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근의 전도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노드에 작용하면 HCN 채널을 억제하는 효과로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전도 속도가 감소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서브 클래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은 이후 강론을 배울 때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2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얘네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해요. 아까 교감신경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항부정맥제입니다. 자, 아까 확인한 것처럼 심박수와 전도 속도를 낮추고 심근세포의 칼슘 채널에도 영향을 줘서 심근의 수축력을 약화시킵니다. 자, 클래스 3는 칼륨 통로 차단제입니다. 이건 재분국 과정을 지연시켜가지고 활동 전이 기간 자체를 지연시키고 다음 자극에 반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늘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릉기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릉기는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클래스 4는 칼슘 통로 차단제입니다. 이것들은 특히 SA, AV 노드의 칼슘 통로에 작용해가지고 이들의 탈분극을 억제합니다. 노드에서는 탈분극의 칼슘 통로였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심박수와 전도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강의록에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심장이 한번 뛸 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이 한번 뛰었다면 그 다음 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세포가 평생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SA 노드에 의해서 잘 조절되겠죠. 자, 하지만 심장의 세포들은 어느 정도 자동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심방이나 심실에서 신호가 멋대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 컨덕션 패스웨이 외에 다른 길이 존재해서 멋대로 신호가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상인에게도 가끔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어느 정도 규칙적인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릉기, 리프렉터리 페리어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부릉기는 자극에 한번 반응해가지고 한번 흥분한 세포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뭐 여러 개 막 적어놨지만 중요한 건 절대 부릉기와 상대 부릉기인데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유효 부릉기라는 개념은 강의록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절대 부릉기는 탈분극에 관여하는 채널, 즉 나트륨이나 칼슘 채널들이 비활성화 상태여서 아무리 강력한 자극이 주어져도 세포가 다시 흥분하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의미합니다. 자, 상대 부릉기는 절대 부릉기가 끝나고 나서 나트륨 채널 같이 탈분극에 관여하는 채널들이 일부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닫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평소보다 강력한 자극이 오면 다시 흥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채널의 비활성화 상태와 닫힌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 부릉기에서 채널이 닫힌 상태라고 하는 건 레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심근세포와 노드에서의 부릉기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근세포의 절대 부릉기는 플라토를 포함합니다. 이 플라토 기간이 절대 부릉기예요. 여기 리프렉터리 페리어드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칼슘이 유입되는 긴 기간이
절대 불응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긴 불응기를 가지기 때문에 심근세포가 완전히 수축하고 이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혹시나 한 심근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심근세포가 절대 불응기에 있기 때문에 부정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SA 노드와 AV 노드의 불응기는 칼슘 채널의 회복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채널은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회복되어 가지고 긴 불응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긴 불응기 덕분에 SA 노드는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고 전기 신호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AV 노드는 심방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필터링 할 수 있게 되죠. 음. 즉, 심방에서 매우 빠르고 불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막 발생을 하더라도 AV 노드의 긴 불응기 덕분에 심방에서 온 모든 신호가 심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이 길었죠? 자, 이까지 알았다면 이제 심장 생리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전부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여기 적어두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배울 심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심장의 전기 신호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벡터와 벡터의 덧셈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 반드시 강의록을 참고해 주시고 강의록만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유튜브에서 공부해 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강의 시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